남자가 어렵겠어요. 그쵸, 남자가 어려워요. 못할 게 많은데 여기가 자꾸 나오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단 흉부가 커야 되고 골반이 상대적으로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붓질 몇 번만 해도 어느 정도 남자 몸처럼 나오죠. 커피 좀 줄게요. 클레이 빌드업으로 똑같아요. 얘도 한 단계를 한 3, 4단계까지 올려놓고 작업을 할게요. 클레이 빌드업으로 세골부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세골을 만들다가 일자로 쭉 뻗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한국의 미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좀 일자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도 파고 해서 세골을 일자로 휘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요. 가대얘는 여자 인형보다는 좀 더 크게 부각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후드인데 목젖까지 있으니까 좀 더 튀어나오게. 근데 약간 인형이 어린애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옅게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과한 거를 보여드리긴 하거든요. 어쨌든 많이 묘사를 많이 하는 걸 보여드려야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목도 이렇게 키워서. 근데 제 인형이 약간 일반적으로 목이 좀 길어요. 근데 그거는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목 길이 줄이시려면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좀 줄어들겠죠. 머리를 당겨도 되는데 그럼 눈도 같이 당겨야 돼서 헷갈리니까 몸을 당기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확 키워주세요. 여기 겨드랑이 밑에는 공간이 있어야 팔을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딱 붙어 있으면 팔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벌려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얘도 뭐 아까 그 데이비드 가디처럼 목 근육을 올리실 거면 뭐 이런 식으로 올리셔도 되고, 일자로 하실 거면 이렇게 좀 더 낮추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갑바인데, 이제 아까 여자 인형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골반이 있고 흉부가 이렇게 있어요. 큰 덩어리예요. 이렇게 큰 덩어리. 그리고 이제 이게 가슴통인 거죠. 상체 중에서. 그다음에 이 위에 가슴이 오는 거예요, 갑바가. 근데 갑바도 사람 모양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타고난 근육 모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볼 때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각이 지는 갑바, 이런 식으로 이게 모양을 쌓아주고 여기를 점토로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올라가기 그러니까 각이 없이 동그랗게 올라가면은 약간 되게 여자 가슴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각을 더 많이 줘서 네모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좁고 여기 이제 등 날개가 붙는 건데, 이제 나는 좀 더 건장한 체형을 원한다 하시면 이제 가슴을 이렇게 더 넓히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도 사실 뭐 가슴이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 뭐 다 다른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말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수직에 비슷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요. 플리밀더. 그리고 아까 여자 인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계선을 좀 뚜렷하게 해주셔도 되고, 남자 인형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렇게 파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 근육이 이렇게 있고 갑바 근육이 있고 해서 여기가 좀 근육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깨 관절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묘사하시지 않으시고 자른 다음에 묘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지금 했다가 다 무너지면은 애매하니까. 그리고 가슴도 아까 여자 인형도 가슴이 너무 밑으로 나오면은 이제 말라 보이고 그런 것처럼 남자 인형도 가다가 너무 낮으면은 좀 볼품없어 보이니까 좀 더 높이시는 게 좋아요. 제가 토로스 만든 거 제 블로그에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신데 그건 좀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래 전시용으로 만들다 파토 난 건데. 이렇게
그리고 그 리플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면서 실행 취소하시고 지우시고 실행 취소하시고 지우시고 하시면 돼요. 여자 인형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인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막 하다가 원래는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오겠지만 아까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이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까 그 디테일에서 다 손주형으로 다시 붙였었거든요. 근데 요 프린트는 좋아서 아마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또 문질러 주시되 이게 너무 튀어나오면 옷발 안 받겠죠. 남자 인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고 내 눈에 어색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육도 좀 더 선명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더 갑바, 완전 더 남자다운 거를 원한다 하시면 아예 무브로 확 당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사이즈 호환이 되게끔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크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막 근육 엄청 큰 인형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0cm, 65cm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남자 인형이. 근데 이렇게 막 근육 많은 건 65cm 이상급 인형으로 한 70cm, 75cm 막 그런 인형에서 좀 많이 쓰여요. 그 65cm까지만 해도 17세라는 컨셉이 잡혀있기 때문에 과한 근육은 그렇게 안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도 마른 근육을 표현을 하지 막 되게 그 데이비드 간지 같은 거는 한 70cm 되는 거 아니면 패션돌은 그냥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 슈퍼히어로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비욘세라던가 막 그런 제니퍼 로페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간 미국 쪽이 되게 섹시하고 막 관능적인 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남자분도 그런 거 약간 슈퍼맨 같은 거 그런 거를 좋아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마른 근육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수영 선수나 수구 선수 같은 거 이렇게 좀 미의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깜빡했는데 그 남자 몸 할 때는 수구 선수 바디도 많이 참고하세요. 수구 선수 요런 사진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매다라는 컨셉으로 요런 거를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체형인 거죠. 근데 남자 같은 경우 그 미국에서는 슈퍼맨 바디, 슈퍼히어로 바디 요런 거를 미국에서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시장마다 조금 달라요. 나라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패션돌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보다는 서양 쪽이기 때문에 그런 울퉁불퉁한 근육을 많이 묘사를 하세요. 이렇게 갈비뼈가 있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갈비뼈를 묘사를 하는데 한 3개 정도 묘사를 하면 되겠죠. 이런 거 할 때는 4단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3개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남자 인형은 더 묘사를 해요. 이게 뒤에 또 있어요. 근데 뒤에는 얘가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엇갈려서 가요. 여기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요. 지금 좀 그림자가 헷갈리는데 여기가 들어갔으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다시 할게요. 네. 튀어나오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엇갈려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근육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해부학 자료가 조금 그리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자료로는 이렇게 수평으로 가되 격자로 가는 게 맞는데 그 가끔 이거를 이렇게 꺾여서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본 자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엇갈려서 수평으로 가는 게 맞고요.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댐 스탠다드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런 근육 보신 적 있으신 것 같죠? 괜히 자세히 관찰은 안 했어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엇갈린다는 거,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이게 엇갈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한 3개, 4개,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여기서는 한 2, 3개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 다 보이면 좀 과해지니까. 이게 남자들이 근육을 아무리 키워도 평소에 계속 이런 게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침하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수축시켰을 때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 갈비뼈가. 이게 너무 많이 보이면 좀 과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휘어 보이잖아요. 그럼 무브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좀 과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진하게 보이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진하게 묘사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갈비뼈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3개 정도, 여기 뒤에는 2, 3개 정도 보이는데 엇갈린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갈비뼈가 이 가슴 밑에도 있지만 저희는 근육지, 어느 정도 근육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더 마른 근육을 한다 하시면 여기는 갑바 살이 붙어서 근육이 안 드러나지만 이 가운데는 드러나요. 이렇게 뼈대가 대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토르소 만들었던 게 잘못 만들었던 게, 이걸 근육으로 생각을 해서 비대칭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뼈대였던 거죠. 근데 이런 게 들어가면 확실히 말라 보이죠. 보여도 이 가운데 쪽만 살짝 보이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포인트도 다시. 그러면은 이제 복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슴 근육이 없고 복근만 있으면 좀 말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복근이 없어도 가슴 근육이 있으면 오히려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허리 짤록한 부분에서 조금 밑에 배꼽을 파주시면 되는데, 여자는 댐 스탠다드로 팠잖아요. 근데 남자 인형 같은 경우는 클레이 빌드업으로 파줘요. 왜냐면 허리가 좀 더 두꺼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파주시고 배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11자 복근이 시작하겠죠, 남자도. 이렇게 11자 복근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갈라지죠. 여기 갈라지는 사람들은 좀 마른 사람들, 마른 근육 있는 사람들이 갈라져. 특히 윗부분까지. 이렇게 11자 복근이 있는데, 얘가 이 밑으로도 이어져요. 그 생식기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11자 복근이잖아요. 근데 식스팩은 배꼽 위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하나, 둘, 3개예요. 이게 맞는 위치예요. 근데 요 근육 같은 경우는 지금 갈비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포팩이 많고 식스팩은 있어도 여기가 되게 연하게 나오죠. 뼈가 있으니까 얇아서.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식스팩을 이런 식으로. 저는 원래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진 않지만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식스팩이 들어가요. 얘는 사실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짧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갈비뼈 중에서 위에 그 갑바 나머지 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작아요. 그리고 그건 다시 파주시고, 이거는 계속 반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거의 하나로 흘러가요. 하나로 흘러가. 그래서 제가 원래 아까 그 근육 자료 같은 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거 나온 건데, 이게 근육이란 게 빨갛잖아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하얀색 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이제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라서 하얀 건데, 거기는 이제 얇은 부분이라 이 경계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부학 자료를 보면
근이라는 부분이 이렇게만 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잘 없고 가끔 있어도 여기에 살짝만 있어요. 네, 사실 인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A팩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막 시스팩을 넘어서 A팩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여기에 살짝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거의 없어요. 한번 자료를 찾아볼게요. 머스 아나토미 근육 해부학 이런 거를 찾았는데 지금 사진 크기가 너무 작죠. 사진 너무 작게 탄가? 이 근데 해부학을 묘사하는 분들마다 다 달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3개가 있죠. 배꼽 위로. 여기에 경계선이 없죠. 경계선이 없으니까 원래는 A팩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것도 묘사를 한 걸 보면은 근데 여기 갈라진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아니면 있어도 살짝 있는 거고 이렇게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얘는 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안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요. 여기도 살짝 갈라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위에보다 얇으니까 갈라져도 거의 티가 안 나는 건데 제가 이런 해부학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진짜 A팩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갈라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희귀한 경우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위로 6개. A팩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있나? 남자 없는 거. A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긴 한가 봐요. 템팩인데요? 수술한 거. 성수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6개죠. 6개 정상이죠. 이 사람은 두 사람. 8개네요. 네, 저쪽 사람 이 무지하게 많이 사람은 쪼개져. 근데 근육 모양이 좀 여기도 원래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하얀 근이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이분들은. 실감꾼도 실감꾼. 근데 이분처럼 자국이 일반적으로 6개 있는 게 맞고 이거는 뭐 벌레도 아니고 10개. 원래 근데 원래는 이렇게 6개 하나 둘 셋 개 네 개 다섯 개 네. 위에는 작은 거. 이게 일반적인 이런 것도 잘 보죠. 하나 둘 셋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근데 여기가 살짝 좀 더 체지방이 적어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벌레 같죠.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가 봐요. 타고난 근육 모양이 다른 것처럼 해부학 자료도 볼수록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위에 6개가 맞고 아래로는 크게 한 덩어리 혹은 여기에 살짝만 갈라져서 2덩어리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상체가 어느 정도 나왔죠.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근육을 이렇게만 보면은 예쁜데 머리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대두처럼 보이고 되게 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묘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골반이 있죠. 그럼 남자는 여기서 이렇게 근육이 또 내려와요. 이런 근육 많이 보셨죠? 남자 연예인들 막 몸자랑할 때 이런 거 되게 보이게 하면서 이건 치골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치골은 이 밑에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근육이 있으면 다리 근육이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생기는데 아까 여자 인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관절이 잘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하실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너무 대칭이니까 나중에 대칭을 끄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찌그러뜨리시거나 하셔도 돼요. 마무리 단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같은 부분은 원래 사람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고 약간 밑으로 쳐져요.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고환의 온도가 적어져서 이제 정자가 좀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인형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고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이제 인형들이 얘가 되게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아랫배에 있어요. 아랫배의 묘사를 되게 납작하게 묘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좀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막 갈아 낄 수 있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좀 불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해서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리 움직임에 그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 하려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취향껏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으로 가지만 여자 인형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런 식으로 3단계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무릎도 더 튀어나오고 이렇게 이런 홈도 조금 더 선명하게 하셔도 돼요. 다리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여자 인형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런 관절에 큰 지장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러시아 인형 작가 제가 보여드렸었죠. 비싼 인형.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뼈 만나는 거를 묘사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해부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 위로 연골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파이죠. 이런 식으로 막 울퉁불퉁해요. 뭐 규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묘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복숭아뼈가 안쪽이 높이 있고 앞쪽으로 있어요. 바깥쪽이 아래 있고 뒤쪽에 있어요. 요거 위치. 근데 요거는 나중에 발 자를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발에 붙을 수도 있고 다리에 붙을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어느 정도 수평이 되게끔 완벽한 수평은 아니어도 평행은 아니어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휘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럴 때는 붓을 작게 해서 힘을 좀 적게 하셔도 되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브러쉬 메뉴가 있어요. 브러쉬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오토 마스킹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또 메뉴가 뜨는데 뭐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백 페이스 마스크, 뒷면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고 하시면 좀 완벽하진 않은데 덜하죠. 찌그러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뒷면은 조형이 안 먹게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기본 옵션으로 해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거 여자 인형에도 해당돼요. 바깥쪽이 더 높아요. 안쪽보다. 아니, 그 포인트가 여기, 그러니까 무릎 종아리 안쪽에도 살이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의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바깥쪽이 좀 더 높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판판하게 묘사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더 파면은 그게 더 부각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조 때문에 팔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팔로 넘어가 볼게요. 팔은 지금 되게 말랐죠. 저는 팔도 사실 평범한 상태에서 근육이 올라오지 않고 막 이렇게 해야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팔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울퉁불퉁해서 팔을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해서 저는 좀 얄쌍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여기를 닭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공식을 이렇게 닭백숙 몸통 있으면 다리를 꼬잖아요. 닭백숙이 여기에 근육이 두 개가 올라오면서 꼬아지는 느낌.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덩거리, 두 덩거리, 세 덩거리가 이렇게 모이는 느낌.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알통을 묘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막 그렇게 쩍쩍 갈라지게 하는 거는 조금 평소에 자연스럽지 안 하고 너무 힘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막상 펼쳐 보일 때는 괜찮은데 꺾었을 때 막 여기까지 근육끼리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닭백숙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깨 넓은 인형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를 많이 부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브로 당기셔도 돼요. 무브가 안 눌렸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팔꿈치는 묘사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팔 부분이 조금 그런데 보통은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팔 보시면 윗부분으로 살짝 곡선이 들어가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오목하고 여기는 볼록해요. 이거를 살짝 살려주시는 게 자연스럽죠. 옆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두껍게 하면서 여기는 조금 휘고 앞에서 이거 여기도 조금 들어가고 여기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여기서 넓어졌다 좁아지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팔 묘사를 이 부분은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 인형도 여자 인형이 특히 그런데 요 모양을 조금만 이렇게 하셔도 좀 더 리얼해 보이는 게 있어서 여자 인형도 마찬가지고 남자 인형도 그런 식으로 흐름을 조금 잡아주세요. 팔꿈치는 표시는 해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관절 자를 때 이제 잘려나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표시는 해놓으시고 이런 라인 측면에서도 이런 라인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팔이 너무 길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당기셔도 되고 짧다 하시면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요. 이것도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나중에 관절할 때 할 거라서 이렇게 팔은 이 정도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자른 다음에 더 묘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등 근육인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묘사를 좀 하는 편이고요. 뭐 제가 이거 해부학적으로 몇 개가 보인다 이런 거에 생각까지는 아니에요. 어차피 안 보여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굴곡이 있으면 뭔가 좀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죠. 날개뼈. 여기를 아까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쪼개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안 쪼개요. 너무 과하다라고 막 이렇게 해야 나오는 근육들이라.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여기서 근육이 이쪽으로 어깨를 좀 감싸도록.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 어깨가 좀 말리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피지 않는 한. 그래서 이 근육이 이 어깨 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여기도 나중에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뭔가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등이 좀 건장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 그리고 허리는 마찬가지로 파주시고 두 개에서 잡아주시고 스무스로 부드럽게. 그 다음에 얘도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소룡 같은 사람들이 날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 근육이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몸통이 두꺼워 보이려고 이거를 계속 키워서 이 근육을 펌핑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근육인 거죠. 등 근육이. 근데 제가 추구하는 인형 그런 게 막 다 묘사되는 인형은 아니니까 이런 식의 흐름만 뭔가 그냥 민자가 아니라 그냥 민자여도 뭔가 흐름이 있는 민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더 막 갈라도 되긴 하는데 취향껏 추가하시면 되고 여기도 근육이 있고 엉덩이 근육이 똑같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 이거는 아까 여자의 인형 같은 경우는 그 비너스 보조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아폴로 딤플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근육 없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가 오고 남자 인형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저는 좀 더 파줘요. 여자 인형보다는 더 보통 남자들은 엉덩이가 여기 근육이 더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육이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삼각형. 여기 아폴로틴의 그림이 좀 사라졌으면 다시 한번 묘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약간 삼각형을 저는 남겨놓는 편이에요. 여기 허벅지도 아까 여자랑 비슷해요. 여기 좀 살짝 판판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굴곡지면은 그게 좀 나중에 관절 움직일 때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남자 인형은 여기 좀 더 선명하게 하셔도 되죠. 무릎 아이 같은 거. 뭐 이렇게 하트가 거꾸로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좀 과장되게 말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이 정도 묘사하고 운동하면은 이제 이런 데가 좀 더 갈라지죠. 누구로 모양 정리. 뒤쪽으로는 밑에로는 뒤쪽으로 곡선이고 이런 모양.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하느냐 흐리게 하느냐 이거를 생략을 하느냐 추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린 인형일수록 이런 거를 좀 많이 생략을 하시면 되고 나는 좀 더 근육질 우락부락한 거를 원한다면 이런 거를 좀 더 키워서 입체감을 주고 이게 이제 곡선으로 가면 조금 여자 가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등 근육 같은 것도 원하시면 뭐 이렇게 더 쪼개셔도 되고 이런 식의 바디가 완성이 됩니다. 몸만 보면 괜찮은데 얼굴이랑 보면 이질감이 좀 커요. 눈 키시면 보여요. 이렇게 좀 얼굴이랑 이질감도 크고 좀 대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묘사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근육 크게 드러나는 근육 위주로 묘사를 한 거거든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리메셔 복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엉덩이 같은 데가 지금 이렇게 선이 잘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흐름을 해줄 건데요. 불필요한 건 다 눈을 꺼주시고 얘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아까 선생님은 눈까지 켜놓고 막 이러셔서 이제 터진 건데 얘를 듀플리케이트, 복제 하면 밑에 생겨요. 이거는 마지막에 삭제하기 전까지는 건드리실 일이 없는 거예요. 지오메트리 가셔서 지리메셔, 지리메셔 제일 높은 단계에서 할게요. 제일 높은 단계에서 지리메셔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리메셔가 되죠. 그럼 지리메셔는 이걸로 끝이에요. 한 번 버튼 눌렀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 살려뒀던 거에 그 조형을 쏠 건데요. 눈이 켜져 있죠. 눈이 켜져 있는 걸 얘한테 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헤드가 켜져 있으면 여기 헤드 만들려고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이 깨끗한데 헤드까지 눈이 켜져 있으면 헤드도 얘한테 빔 프로젝트를 쏴서 없는 헤드를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가 막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터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 항상 그 외의 거는 눈이 꺼져 있어야 되고요. 얘처럼 아싸리 떨어져 있는 얘는 쏠 게 없으니까 얘는 눈을 켜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서브툴의 프로젝트 올 한번 쏘고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 눌러서 2단계 올리고 또 프로젝트 올. 그러니까 프로젝트 올과 디바이드만 번갈아 가면서 누르시는 거예요. 프로젝트 올. 이렇게 한 4단계까지 하시면 되지만 저는 그냥 시간 관계상 3단계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처음으로 복사해뒀던 서브툴을 이제 처음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클릭하실 일이 없었어요. 클릭하시고 델리트 키 누르시면 오케이 삭제. 바로바로 삭제하시는 게 좋으신 이유가 나중에 막 헷갈려요. 얘 있는데 복사된 거에다 또 조형하고 막 이러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얘는
조형은 그대로 회복이 됐지만 이걸 키고 폴리에프를 키고 보면 엉덩이 골 같은 게 아직 완벽하게 생기진 않았네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너무 좀 연하게 해서 그런지 이런 데는 아마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곡선에 맞게끔 생겼어요. 지금 굴곡이 너무 크지 않은데 헤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여자 인형 같은 경우는 그 가슴 골 같은 거 조형 안 먹을 때 지리메스를 하시면 좀 더 잘 먹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막판에 좀 그 연한 거를 원하시면 부드럽게 해라 하면서 이제 좀 사포질을 갈아서 얘가 좀 덜 됐는데 이게 좀 잘 안 먹으면은 좀 너무 과하고 아예 이런 식으로 조형을 과장되게 해서 지리메스를 하면은 좀 더 뚜렷하게 인식을 해요. 옛날에는 그 선을 제가 직접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었는데 버전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 선 긋는 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브러쉬 메뉴 중에 여기 지리메셔 가이드라고 있었거든요. 지리메셔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선을 그으면 이 선대로 지리메셔를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 전 버전에서는 그 반영이 됐는데 이 버전부터는 지멋대로 돼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지리메셔 복스. 그러니까 지리메셔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지리메셔 한번 해놓고 프로젝트 디바이드 이것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서툴이 늘어나니까 그게 좀 헷갈리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커리큘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네. 그 피규어할 때 머리카락 네. 브러쉬 어떤 걸로 써요? 아세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클레이 빌드업으로 전체적인 형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댐 스탠다드로? 스탠다드로 갈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게 뭐 텍스처 쏘는 게 아마 있을 거라서 보통은 이런 거는 또 뭔지 모르겠네. 이런 걸 안 써요. 그렇죠.